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루닛 살펴볼 텐데요. 시장이 정말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압박하면서 저희가 투자하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엇갈렸고요. 루닛 같은 경우도 4.84% 하락하면서 많은 거래량이 실리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또 강하게 이어지면은요, 주가 변동이 좀 큽니다. 프로그램은 기계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에 대한 변동을 좀 크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실리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은 좀 커졌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릴 내용은 확정 발행가 가지고 이제 앞으로 루닛이 얼마나 자금을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루닛이 시간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시간을 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드리지만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주총회 하고 나서 보도자료 또 냈습니다. 적극적으로 루닛이 보도자료를 계속 내고 있는데, 어제 저 벤자민과 공부하셨던 내용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렇게 기사가 나온 내용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안창호 루닛 스코프 부문 의료 총괄은 CDX의 FDA 승인 후 내년까지 루닛 스코프 매출이 2~3배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뭐가 틀렸는지 아실 거예요. 루닛의 매출 구조나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 같은 경우도 기자가 잘 모르고선 이렇게 쓴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CDX 승인 후, CDX 동반진단 FDA 승인 후, 이게 최종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시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FDA 승인은 이거는 최종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루닛 스코프 매출이 2~3배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 거는 RUO 단계, 연구 단계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파일럿 단계, 루닛 스코프 관련된 부분입니다.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약이 어떤 환자한테 잘 들어요 라는 부분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고,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루닛과 함께 FDA 승인을 받게 되면은 약의 효과가 잘 드는 그런 환자들을 찾아서 처방을 할 때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단계가 FDA 승인이다. 그리고 동반진단이다. 첫 번째 단계로 파일럿은 제약사와의 소규모 협업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연구 목적으로 AI를 제공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매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 이것을 제가 증권신고서에서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마지막 항암제와 공식 페어링, 어떤 약을 쓰는 데 있어서 루닛 스코프 검사를 받고 여기에 적합한 환자다라고 했을 때 약 처방이 일어나는 거, 이걸 같이 해서 FDA 승인 받는 거, 이 단계가 루닛이 최종적으로 가장 커다란 돈을 벌어들이는 단계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빅파마와 이제 임상 들어갔다, 그리고 이 임상 들어가서 FDA 승인 절차 들어갔다, 이런 단계가 왔을 때는 주가는 엄청나게 세게 반응을 할 거예요. 하지만 루닛에게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그러한 회사 상황이다 보니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넉넉해야 루닛이 시간을 오래 벌면서 이런 단계까지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 제가 이 부분을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또 민감하게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에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조드렸었지만은 자금 수지 예상, 다시 말해서 수익과 지출 항목에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예상을 증권신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1분기에 매출 대금, 캔서 스크리닝, 이게 루닛 인사이트고요. 온콜로지, 암치료, 이게 루닛 스코프 매출입니다. 이 대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수적으로 잡고 이렇게 기입을 했다라고 루닛 측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앞으로 얼마나 들어올지는 저희가 좀 잘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26년도 3분기입니다.
금액 규모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27억 정도 들어오다가 83억으로 늘어나게 돼요. 이게 바로 연구개발 단계에서 들어오는 매출의 인식, 이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뭔가 진행 중이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4분기 되면은 이게 또 늘어나서 130억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매출이 있으면은 여기서 지출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매출도 중요하지만은 지출을 빼고 남겨진 돈이 얼마나 될까? 이게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3분기 때부터 영업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거,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포함 안 된 이런 비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회계적인 비용인 거죠. 주식 보상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감가상각 이런 거 빼고 실제로 현금 나가고 들어오는 것만 여기에 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금을 얼마나 남길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3분기에 루닛 인사이트 매출 그리고 루닛 스코프 매출, 이 부분이 개선이 되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좀 잘 확인을 해야 되고, 오차가 얼마 정도 나나, 이때 가면은 주가에 대한 어떤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을 벌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벌 수 있는 사업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잡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증권사에서 루닛을 본격적으로 목표주가 제시하면서 커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외국인들 자금 유입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순차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금 수지 예상에서 이 3분기를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재무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재무 현금이라는 것은 재무 활동을 통해서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2,110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게 2분기에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숫자 믿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확정 발행가액을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액 나오고, 이 증권신고서는 또 정정돼서 나오게 될 거고,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 조달하는 금액이 기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금 자체 2,110억 원, 근거가 뭘까요? 아직 확정 발행가액 안 나왔잖아요. 루닛 같은 경우는 1차 발행가가 26,750원이었었고 26,750원에 새롭게 발행하는 790만 주 곱하게 되면은 2,115억 원 딱 떨어지죠. 조달 규모 1차 발행가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루닛의 주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은 또 변동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하지만은 지금 오늘까지의 제가 5영업일치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2차 발행가액이 24,500원이 산출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차 발행가가 26,750원이고 2차 발행가가 24,500원이다 라고 하면은 확정 발행가액이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둘 중에 낮은 거, 미니마이즈 한다.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의 중에. 그러면 24,500원으로 결정이 될 거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수를 곱하게 되면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요, 2,000억 원이 안 됩니다. 1,937억 규모예요. 이게 지금 루닛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욕은 욕대로 먹었었고, 그 다음에 주식은 주식대로 발행을 해서 주식의 가치 희석은 또 만들어졌는데, 조달하는 금액 자체도 예정돼 있던 금액보다도 25%가 넘게 차이 나는 이런 금액으로 조달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적 여유가 또 촉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확정 발행가액이 지금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약간은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한가,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떤 시점에서 굉장히 커다란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나, 저는 3분기가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제가 공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업 이름은 밝히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기업의 감사 보고서가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의견 거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오자마자 바로 거래 정지되고요.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이 얼마나 이 투자하는 데 리스크가 크겠어요. 다시 말하면은 회사의 재무적인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순손실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329억 발생했다. 순손실이. 그리고 현재 기준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6340억 정도가 더 많다. 다시 말해서 단기간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단기간에 유용할 수 있는 자산보다 6,300억이나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속 기업으로서 그 존속 능력의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니 너네들한테 이 회계 자료를 다 받아서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너네들 회사 사업 계속 못할 것 같아.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적정하다라고 의견을 내릴 수가 없어 라고 해서 의견에 대해서 거절한다. 이게 정말 위험하죠. 그러니 저희가 루닛에서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돈을 만약에 잘 못 버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손실이 자꾸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분기별로 더 누적돼서, 그리고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계획의 차질은 계획 차질대로이지만은 상장이 유지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커다란 경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시간을 버는 거다, 이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재무제표를 계속 분기별로 좀 상세히 뜯어보면서 회사에 이 재무적인 리스크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나가면서 저희가 투자를 이어나가야지, 지금 손실 났다고 어쩔 수 없이 계속 붙들고 늘어지다가 거래 정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것만큼 더 후회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루닛이 당장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매출은 늘어날 테지만 누적적인 손실이 더 크게 늘어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이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정말 투자하는데 지치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이런 상황은 언제나 반복되었었고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왔던 일입니다. 이 시기를 잘 버티고 새로운 기회를 자꾸 찾아가는 노력, 이게 나의 수익과 그리고 나의 계좌를 불어나게 하는 전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